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억짜리 아파트와 1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누가 더 여유롭나.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영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중에 제가 대시민 상가 쪽으로 유료 채널을 운영하니까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홈에 들어가 보시면 있죠. 가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 버튼을 눌러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5개 정도 상가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와 있고, 대시민을 가입하면 중시민도 같이 영상을 들 수 있다. 상위 영상. 왕시민 같은 경우 가입하게 되면 대시민, 중시민 영상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만 하면 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과연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삶에 있어서 여유로운지. 사실 뭐 꼭 10억이 아니라도 뭐 5억짜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5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다. 누가 삶에 있어서 여유롭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이런 의견도 있다 하는 거. 자, 아파트 투자는 뭔가 하면 주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사고 나서 한 2년 지나면죠. 2년 지나면 일반 과세입니다. 2년. 그렇죠. 2년 뒤에 매도를 하고 또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또 매수하고 이런 식이죠. 물론 아파트 투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여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한두 채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지고 있다. 그 한 채 가격이 10억이다. 혹은 1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다.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상가보다는 높거나 아주 높았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조금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상가사로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에서는 요즘 상가보다는 아파트가 대세인데 아파트 투자하시죠,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정도 세금을 제하고 2억 정도 자익 실현을 했으면, 보통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또 묶어두죠. 묶어두면서 이제 타이밍을 봅니다. 물건을 탐색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2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소비로 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은 들고 기분도 상당히 좋은데 내 생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든지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 정도 차익을 얻은 경우, 1억 또는 한 5천만원, 뭐 이런 건 좀 많다 하더라도 한 5천만원 정도는 내 생활비로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4인 가족인데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면 300만원 정도 생활비가 든다 이거죠. 그래서 3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2억 정도 차익을 남겼는데, 자, 다음에 또 투자하려고 저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천만원을 빼가지고 2년 뒤에 또 새로운 차익이 생기니까, 그럼 2년 동안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하면 한 달에 300만원 쓰는 사람이 한 500만원 정도 생활을 쓰면 있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외에 한 채 정도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가지고 상가 투자는 어떠느냐? 자, 상가 투자는 한 번만 투자하거나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보통 좋은 상가를 하나 딱 매입하고 나서는 있죠. 사실 좋은 상가다 이러면 상가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를 이어 물려주지 결코 팔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있죠. 이 상가를 팔지 않고서는 집안에 큰 틀이 무너진다. 그러면 팔까? 팔지 않죠. 물론 아주 상가를 잘 샀을 경우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 상가는 사고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기가 깁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 샀을 경우에는 뭐 금배로 내놓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상가 투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가격 상승폭은 낮거나 매우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재개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뭐 상당수 아파트 이상의 그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뭐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보다는 상가의 상승이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차익 실현보다는 사실 월세를 있죠. 소비로 지출하거나 다음 투자의 종잣돈으로 적립할 수가 있다. 선택의 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월세가 한 30만원, 50만원일 때는 사실 상가 투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내가 상가를 구매해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걸 잘 모르는데, 적어도 한 150만원, 200만원 이상, 제가 볼 때 한 300만원 이상이 되면 있죠. 이제 내가 단순히 부자가 됐다는 이런 느낌 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어떤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가 투자와 아파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는가. 요즘입니까? 뭐 주식, 아파트, 비트코인, 뭐 할 것 없이 모든 현금 빼고 모든 자산이, 실물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해주고 성공한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최종적으로는 꼬마 빌딩 혹은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기 원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상가, 월세 나오는 상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갖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나의 라이프가 좀 바뀌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10억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했다. 실투자금이 3억이고 전세를 7억 정도 주고 7억 정도 낀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3년 후에 1억 정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10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실투자금은 3억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 300이다. 3년 동안 한 6천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론 이게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자율 따라 틀리고 뭐 여러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에 1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와 매달 300만원에서 자, 이자를 제하고 세금을 제하고 한 달에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 그래서 월 한 200만원 정도. 쉽게 말하면 이건 월 200만원 정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이거는 3년에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선택합니다. 1억, 3년에 1억이니까 돈이 더 많다 이거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 투자 방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큰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상가를 투자하면 일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온다 하는 게 좀 중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아파트 투자는 다수의 성공한 투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좀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상가에 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좀 많다.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인 매매가 필요한 게 아파트 투자다.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 한두 번 해보면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흐름도 압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과 흐름을 타면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쉽다 이거죠. 아파트 투자는 제가 봐도 상가 투자에 비하면, 아파트 투자가 수학에서 말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정도라고 하면, 상가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적분이 아니고 대학에서 공대에서 배우는 미분방 형식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으로 기분은 좋으나 생활의 변화는 극히 작다, 아주 미미하다.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아파트를 한 3채 이상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만 어떤 라이프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가 투자는 많지 않은 투자가 존재한다. 성공한 많지 않은 투자가 존재한다. 실패한 투자도 많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상가 투자는 비주기적인 매도를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도는 하지 않는다.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변수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공부가 되지 않고 있죠. 보통 주위에 상가나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는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입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가 투자는 집가 상승은 낮으나 생활 변화는 적지 않다.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죠. 근데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그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상가 누가 더 여롭나?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상가를 가진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더 여롭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 투자는 설사 수익 차익을 실현했으면 그 다음 또 투자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성향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일단 아파트 투자와 상가 투자 어느 것이 더 유롭나?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가지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아파트 투자와 상가 투자 10억짜리 각각 소유한 경우 어느 삶이 더 유롭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